안녕하세요. 네. 로봇공학 6주차 1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액정 화면 표시 설명입니다. 30개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상태 영역입니다. 상태 영역, 스테이터스 영역.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요 1하고 이렇게 로봇 이렇게 표시된 거, 요거는 뭐냐면, 1번 로봇을 사용 중이다라는 거예요. 1번 로봇.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똑같죠? 그다음에 8번이 있고 로봇이 그려져 있고 최대 8대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의 그 그림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축, 주행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행축. 주행축 또는 X축, YZ축, 이렇게 외부축이죠, 기본적으로. 1번부터 8번. 그러니까 8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버튼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거는 1부터 24, 최대 24축 스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중급 고급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지금 요게 이제 그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자, 봐보세요. 링크 좌표계예요. 좌표계를 표시합니다. 링크, 직교, 원동, 툴, 유저 좌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그거죠. 링크하고 직교만 알아도 괜찮다, 현재로서는. 나머지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프롬 펜던트의 이쪽을 본다면 코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코드. 코드를 요 코드 버튼을 활용해서 링크, 직교, 원통풀, 유저 등으로 좌표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링크 좌표계에도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툴 좌표계, 사용자 좌표계, 시선 좌표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매뉴얼 속도인데요. 티치 모드에서 로봇의 이동 속도를 표시합니다. 자, 인칭, 저속, 중속, 고속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어디서 표현을 하냐면 프로임 펜던트의 센터를 확대한 건데 패스트하고 슬로우가 있어요. 패스트 슬로우 버튼을 활용해서 티치 모드 상태에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하고 슬로우 느리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고속, 중속, 저속이 있는데 여기에 이 초록색 삼각형 램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저속 상태에서 슬로우를 또 누르면 이 초록색 램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칭 속도가 되는데요. 0.1mm 단위로 로봇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게 움직이는 게. 보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인칭 동작, 저속 동작, 중속 동작, 고속 동작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뭐냐면 보안 모드를 나타내는데요. 보안 모드를 나타내는데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가면은 그 시큐리티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 조작 모드가 있고 편집 모드가 있고 관리 모드가 있고 안전 모드가 있고 원타임 관리 모드가 있어요. 자, 여기 설정된 보안 모드를 나타냅니다. 열쇠의 숫자로 등급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메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조작 모드는 편집이 안 됩니다. 생각에 기동,
비상정지, 홀드. 그렇게 못합니다. 편집 모드는 뭐냐면, 그 조작 모드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티칭, 편집이 가능합니다. 관리 모드는 더 많은 메뉴들, 서브 메뉴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로봇의 운영의 상태를 표시하는데요. 스텝 사이클 오토가 있습니다. 스텝 사이클 연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텝은 이동 명령어에 한해서만 플레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면은 한 스텝만 갑니다. 이 사이클은 뭐냐 하면 1번부터 스텝이 10번까지 있다. 그 처음부터 끝이 그거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이클만 동작합니다. 플레이백 상태에서. 그다음에 연속은 플레이백 상태에서 한 번, 완 사이클만 하는 게 아니고 무한적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로봇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정지 중, 요 그림이 나타나면 정지 중. 요거를 지금 정지 중이죠. 여기가 정지 중. 그다음에 홀드 중, 비상정지 중, 알람 중, 동작 중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드를 나타내는데요. 선택된 운영 모드를 나타내는데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세 개로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쪽이 그 모드 스위치인데요.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열쇠로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모드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여기 상태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를 VRC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요놈이죠. 요놈은 현재 로봇 1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축이라서 주행축이 없기 때문에 외부 축 요거를 변화가 안 돼요. 우선 1번 로봇 한 대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요 좌표계인데요. 코드 좌표계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링크 좌표계, 직교 좌표계, 툴 좌표계, 유저 좌표계, 용접한 교시단 좌표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매뉴얼로 속도를 지금 고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속, 저속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인칭 속도입니다. 인칭 속도는 어, 감각적으로 0.1mm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큐리티 보안 등급인데요.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세큐리티에서 오퍼레이션 모드로 간다면 이게 매니지먼트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매니지먼트 모드. 자, 여기서 오퍼레이션 모드를 가면 한 개로 변하죠? 에디팅 모드를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0인가 그래요. 0으로 가면 두 개로 바뀔 거예요. 두 개로 바뀌죠? 즉, 즉,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고, 에디팅 모드가 있고, 매니지먼트 모드. 오퍼레이션 모드는 순수하게 조작만 하는 거고, 에디팅 모드는 조작과 함께 편집까지 가능하고요. 매니지먼트 모드는 조작과 편집을 관리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매니지먼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이클 쪽인데요. 사이클 쪽,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현재는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저게 메인 메뉴 잡에 들어가면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에서 여기에 스텝으로 바꿔볼게요. 스텝 S로 바뀌죠. 사이클입니다. 사이클로 바뀌죠. 오토로 바꾸겠습니다. 오토로 바뀌죠. 요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요게 지금 티치 모드 로봇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비상정지, 비상정지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비상정지. 다시 서버 로봇 정지, 잡의 플레이.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 손가락, 손등은 뭐냐면, 현재 티치 모드, 티치 모드이기 때문에 T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플레이이기 때문에 P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모트 모드는, 여기는 이제, 어, 프로그램이라, 소프트웨어라 표시가 안 되고요. 실제 로봇에서는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시 자료로 가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갔습니다. 자, 1번 로봇을 사용 중입니다. 요거는 좌표계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어, 피칭 모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보안 모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로봇의 운영 상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비상정지 중 알람성, 동작중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티치 모드냐, 리모트 모드냐, 플레이 모드냐를 나타냅니다. 계속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아까 메인 메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설명할 때 제가 중간중간 여기 있는 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다면 메인 메뉴의 잡이 있고, 셀렉트 잡이 있고, 크리에이트 뉴 잡이 있고, 마스터 잡이 있고, 각 잡 캐파시티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자, 잡의 현재 진행 중인 잡의 내용을 열람. 잡 목록 중 원하는 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잡에다 만들어 놓은 잡이 10개라고 하면 10개 중에도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크리에이트 뉴 잡은 신규 잡을 등록하는 거고, 네, 마사잡은 마사잡의 설정 해제 후추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잡 캐패시티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잡의 용량을 표시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아까 전용 따로 또 표시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베리어블은 이제 비변수, 이진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바이트, 이진수 데이터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IO의 임시 저장자로 사용합니다. 범위는 0에서 255까지 가능합니다. 즉, 몇 개가 가능하냐면 256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이트 변수 넘버는 B0부터 255까지겠죠? 데이터 저장 및 수정, 네, 이진수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름은 변수 이름.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 저장 변수 저장 및 예를 들어서 3이다.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거든요. 3이면 다 0이고 1,
2, 3, 1 되겠죠. 한 예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건 바이트, 이진수 데이터고요. 인테이저,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면 정수형, 변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및 수정, 변수 이름. 이거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그러면 6만 4천 개겠죠. 6만 5천 개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건 배정도형, 배정도형 변수. 이거는 일단 단위가 많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다음에 실수형, 소수점 형태와 지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스타링 문자형 변수죠. 문자형 변수, 스타링 문자형 변수, 변수 번호 16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지션 변수, 변수 번호가 있고요. 변수 형태가 뭐냐? 변수 형태가 뭐 펄스냐, 베이스냐, 로봇이냐, 툴이냐, 유저냐 이렇게 변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툴 설정 번호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변수 이름, 로컬 변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변수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VRC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아웃 관련된 거예요. 인아웃. 익스터널 인푸트, 익스터널 아웃푸트, 유니버셜 인푸트, 유니버셜 아웃풋일 거고요. 그다음에 스페시픽 인풋, 스페시픽 아웃풋. 즉, 익스터널 인풋은 뭐냐 하면 주변 기기로부터 수시나 신호를 0 또는 1로 표시합니다. 0 또는 1, 0 또는 1. 그다음에 external output, 주변 기기로 송출하는, 자, 로보트에서 주변 기기로 보내는 신호를 0 또는 1로 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00 표시가 되고요. 출력은 300으로 표시가 돼요. 유니버셜 인푸트, 익스터널 인풋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익스터널 인푸트, 내용을 사용자 보기 쉽게 그림을 표시합니다. 페이지 8개 신호를 표기하며 그 신호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8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표시가 된대죠. 예, 이렇게. 인풋 신호, 인풋 그룹 번호, 10진수, 환산수, 치고 16진수로 환산된 수입니다. 이거는 유니버셜 아웃풋, 인풋의 반대죠. 개념은 동일합니다. 즉, 유니버셜 인풋은 로봇이 받는 거고, 유니버셜 아웃풋은 로봇이 내보내는 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아웃 인풋인데요. 로봇 전용 신호를 외부에서 받거나 자체 생성한 것을 표시합니다. 외부 스타트, 외부 정지, 작업 원점. 요거는 이제 어, 로봇 전용화된 입력 신호입니다. 즉 PLC에서 로봇 아이오하고 PLC하고 맵 협의를 해서 전용 신호에 대해서는 서로 매뉴얼대로 결정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결정하고 매뉴얼대로 사용합니다. 예요. 이게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전용 입력 신호, 전용 입력 10진수, 16진수, 릴레이 번호, 네, 입력 상태, 즉, 이제 전용 입력 이름인데요. 시사 말람 리퀘스트. 여기에 만약에 그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로봇 전용 신호예요. 스페시픽 아웃풋. 로봇 전용 신호의 입력 상태가 아니라 출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작업 원점, 이상, 알람, 스위치, 플레이, 리모트 이런 거가 표시가 되고요. 강제로 내가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측, PC 쪽에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쪽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봇에는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많은데 커런트 포지션, 커만드,
그다음에 서버 모니터 워크, 홈 포지션,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어, 커렌트 포지션, 현재치, 즉, 로봇의 현재 위치를 데이터 형식별로 표시합니다. 펄스 SLRBT, 베이스, 로봇, 유저, XY 대치축으로, 커맨드 포지션, 이건 현재 실행 중인 잡의 현재 위치와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한마디로 커맨드 지정치입니다. 커렌트 포지션은 현재치고요. 네, 서버 모니터, 서버 모터의 서버 데이터 오차량을 표시하는 거고요. 워크 홈 포지션, 작업 원점의 표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업 원점. 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네, 설정은 간단합니다. 세컨드 홈 포지션, 이건 아웃 오브 레인지가 발생했을 때 해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서브 메뉴입니다. 드롭 어마운트, 로봇의 각축의 로봇 드롭량을 모니터링해서 각축의 이상 발생을 표시합니다. 네, 파워 온오프 포지션. 파워를 오프하는 시점에 로봇의 위치를 기억해서 온 시점의 위치와 비교해 에러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툴, 인터퍼런스, 쇼크 센서 레벨, 유저 코디네이트, 홈 포지션, 매니플레이터 타입, 아날로그 모니터. 그러니까 툴은 로봇에 붙였던 핸드의 무게 중심, 부하량 등을 입력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퍼런스, 간섭 영역입니다. 간섭 영역을 설정해서 로봇 안에 툴 센터 포인트가 진입할 경우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쇼크 센서 레벨, 충돌 거량은 설정을 통해서 충돌 시 서버를 오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유저 코디네이트, 사용자 좌표계인데요. 사용자가 임의 좌표계를 설정해서 로봇을 구동할 수 있게 합니다. 홈 포지션은 로봇 출하 시 설정된 기계적 원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구 후 재조립 시 재설정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니플레이터 타입, 매니플레이트 모델 데이터 기록되어 있고 아날로그 모니터 외부로 출력되는 전류치를 아날로그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런, 리미트 릴리즈, 앞 컨트롤, 시프트 밸류인데요. 오버런 앤 쇼크 센서는 각축의 오버런 센서 또는 쇼크 센서가 감지되었을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크 용접용에서 아크 토치 안에 쇼크 센서가 있어요. 그거 해제할 때. 그다음에 릴리즈 안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설정한 리밋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암 컨트롤 툴을 부착한 상태에서 각축의 이동을 통해서 부하량을 측정하고 이동 시 반영합니다. 시프트 밸류 운영된 시프트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그 양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강의 6주차 1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